자, 유리수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유리수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한자예요. 한자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 숫자일까요? 뭐라고 써요? 수래요, 수. 유리, 수예요, 수. 유리가 뭐예요, 유리?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안 물어볼게. 다들 나한테 이렇게 씩 웃는 거 보니까 다 모르는구나. 야, 이거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도 나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배우잖아. 라고 해도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응? 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와, 유리수. 유리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땐 이렇게 배워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표현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수, 0,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이거 이때 막 배우고 그 다음에 분수, 소수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표현해도 충분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얘기를 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B분의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조건은 단 A와 B는 정수여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B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게 바로 유리수 조건이에요. 유리수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나눌 리자를 쓰고요. 유라는 게 있을 유, 즉 나눌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왜 나누는 수를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자, 그래서 아시아권, 동양권에서는요.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4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아니라 3 나누기 4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모두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그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랑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수는 자연스럽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고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2학년 과정 들어가자마자 1단원에서 배우는 게 지수법칙 배우고요. 지수법칙 배우기 직전에 뭘 배우시나요? 소수를 분류하죠. 뭐와 뭐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여러분들 배운 지 6개월도 안 지났다. 6개월도 안 된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무한소수도 구분합니다. 누구로? 순한소수와 순한 다 써야지. 하, 시, 안, 는, 부, 한, 소수라고 표현하죠. 아, 힘들어. 자, 그래서 순한소수꼴을 뭐로 바꾸는 것까지 연습해요.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 연습하죠. 즉, 순한소수까지는 뭐가 되는구나? 유리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더 배우죠, 그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까지 배웁니다. 그럼 이거의 예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때 나왔던 예는 이런 거 있어요. 0.1, 1, 10, 11, 12, 13, 14 이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죠? 그 다음에 3.14, 15, 92, 65, 35, 89, 79 외우는 변태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설마 이거 외우는 변태가 있을까? 이걸 나보다 더 많이 외우는 변태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그럼 변태지 변태. 그래서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걸?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요렇게만 표현하고, 요것만 따로 배웠죠. 물론 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제 3학년 과정에서는 뭘 배워요? 여기다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걸 이제 이름을 정합니다. 뭐라고? 유리수의 반대말. 나눌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나눌 수 없는 수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 무리수를 구분 짓는 게 바로 요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 요렇게 무리수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무리수라고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 니네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무리수는 파이죠. 그 외에는 사실 안 배우죠. 하지만 우리 따끈따끈하게 배운 거 하나 있다 이제. 루트 2. 또? 뭐 루트 3. 아니면 뭐 루트 0.5 이런 것들 또한 정확하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모두 다 무리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다 합쳐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다 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라고 해서 실수라고 배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real number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real number라고 해요. real number라고 합니다. 네. 실제 수.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다 배웠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대체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 눈에 보이는 즉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다 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점을 몽땅 다 연결하면 바로 수직선이 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무 점이나 딱 찍더라도 이 점에 해당되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예전에 유리수만 있을 때는 이걸 아무거나 빡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구멍이 뚫려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 무리수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수직선 안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정의를 해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요 값을 확대하면 1부터 뭐 여기 1.1 사이에 있는 또 값을 확대하면 또 확대하면 또 확대하면 그 사이에 있는 죽을 때까지 사이에 있는 해도 못 찾아요. 계속 들어가요. 항상 두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수학적 정의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가 정의예요. 왜? 벌레? 어디? 재승이 괴롭혀? 누구야? 집중해. 여기 집중해. 여기 봐. 여기 봐요. 없는 거야 저거. 자, 어차피 못 잡아 니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계속 끊기잖아. 같은 말 지금 3번째 하고 있네.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단어만 바꿔볼게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1이랑 2 사이에는 1이랑 1.1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1.01도 있을 거고 001도 있을 거고 0001이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그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그럼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건 어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실수 사이에는 실수가 존재한다고. 유리수, 무리수가 되든, 무리수, 유리수가 되든, 유리수가 되든, 무리수가 되든, 뭐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그 두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존재한다. 라는 게 수학적 정의입니다.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실존하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표현한 게 수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자면 유리수만으로 이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수직선이라는 거는 뭘 표현한 거라고요? 실수를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실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뭐랑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지. 근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꽉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빈 곳이 생겨요. 자, 수업 외 내용. 난 항상 이런 내용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뻘소리인데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다 배웠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뭘 배우게요? 네,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가 헷갈려요. 이매지너리 상상 속의 넘버. 저 영어 까먹었어요. 네,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요.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이제 I라는 걸 표현을 하고요, 보통. 그래서 그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이제 진짜 세상의 모든 숫자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 포함한 거다라고 해서 복소수라고 해요. 그럼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게. 진짜 이게 끝이에요.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는 요거까지 배우시면서 이제 수업이 끝나게, 이렇게 수체계에 대한 확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뭐 허수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지고요.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안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고요. 어디다 쓸 데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의 수체계 확장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헉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나? 유리수 계산할 때 막막해 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들은 적응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처음 배우실 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얘네들은 공식에다가만 집어넣어 때려 박으면 되니까 은근 꽤 많이 하는데 그 공식에 때려 넣기만 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벌써 까먹으셨을걸요? 순 한마디가 몇 개고 순환하지 않는 그 순 한마디 앞에 있는 숫자가 몇 개고 막 그래갖고 숫자 어떻게 바꾸고 이거 벌써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한 2년 뒤에 물어볼까? 니네들 대답할 수 있나?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딱 하나만 더 배우는 건데요. 이 하나라는 게 유리수만큼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나타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수 처음 배우고 나서 요거 처음 배운 다음에 뭐 했어요? 자연수랑 0 배운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죠? 유리수 이거 분수 소수 배운 다음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시 배웠죠? 그럼 무리수 배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다음 단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넘어가서 허수 배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뻥 아닙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설명이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유제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 하나 설명해야겠다. 그거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실수를 무조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수라는 애를 수직선상에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겠지.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자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얘 알고 보니까 얼마야 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걸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리는 피타고라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피타고라스예요. 뭘 이용할 거냐면 예를 들어 0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면 예전에는 넓이로서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길이로서 표현이 가능해서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한 모서리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여기도 1이다.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게? 너네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얼마?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라는 값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라는 값은 x제곱이라는 값은 2가 되고요. 2를 제곱했을 때 x를 제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길이를 나타내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x는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볼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라고요. 그럼 이 길이만큼을 그대로 반지름으로 해서 원에서 그려내려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럼 이 점이 지금 얼마에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루트 2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점은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루트 2가 되니까 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물어보자. 수직선이 있다? 똑같은 거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번엔 2야.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아. 다른 거 없어요. 요렇게 갈 거야. 요렇게 내려와. 요 점은 그럼 뭐가 되게?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라고. 루트 2만큼 어느 쪽으로 간 거라고?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기준 점은 어디였는데? 2였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2 더하기 루트 2 라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어디서 출발했어? 2에서 출발했어. 어느 방향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얼마만큼 갔어? 루트 2만큼 갔어.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고. 그럼 이번엔 모양을 바꿔보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할 거야. 요 길이는 얼마게? 여기 길이 1이야. 요 길이는 얼마? 2다. 그럼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게? 루트 5가 되죠.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5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내려. 요래 내려. 요 점의 좌표 뭐라고? 어디서 출발했다고?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다고? 루트 5만큼. 공식화하셔도 돼요.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방향으로 갔고, 얼마만큼 갔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어디서 출발했고? 그걸 그냥 순서대로 읽어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속도를 더 올려볼까? 자, 이번에는 아니야, 좀 더 작게. 이번엔 좀 잘게. 여기가 4라고 할게요. 4, 5, 6, 7. 한 칸당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나씩 생각합시다. 두 칸이에요. 이렇게 두 칸짜리예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요 점에 P라고 할 때 P점의 좌표는 뭐가 될게요? 4 플러스 루트 13. 어떤 방향인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감이 와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얼마만큼 가는지,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무리수를 좌표,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으면, 수직선은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어때? 크죠? 맞지?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크잖아. 맞지? 근데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다며. 그지? 그럼 대소비교 가능해? 그지? 대소비교 어떻게 한다고? 일단 뭐 해야 돼? 빼봐. 빼봐.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한 거야. 빼봐. 빼서 비교해. 근데 빼서 비교하려고 하니까 막 이런 값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비교해야 돼? 제곱을 해서 빼든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를 조절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러면 15분 내로 끝낼게요. 자, 보자. 이그젬플 17페이지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있는 개념만 보고 이그젬플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리수라는 게 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나와 있어서 누가 이걸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A와 B는 정수라는 조건까지 포함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유리수의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 같은 경우에는 렉처에 별표 쳐야 될 거 하나 있어요. 1번이요. 근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수의 조건이 루트 2라는 게 있었고 루트 3이 있다고 했는데 루트 4라는 거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왜? 얘는 루트를 버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호를 벗을 수 없는 수가 무리수다라고 밑에 나와 있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소수 분류는 저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과정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4-2번 거기 밑에. 다음 중 옳은 거.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순환소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틀려요. 자, 유리수가 되는 무리수도 있다. 그딴 거 없어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양수인 무리수와 음수인 무리수가 모두 존재한다. 어우, 실수니까 당연하죠. 실수라는 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 0보다 작은 수가 존재할 거고, 혹시 쳤니? 아니지? 울렸니? 아, 진동? 괜찮아. 난 아닌데. 근호를 포함한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틀리다고 분명 위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다고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념, 정오 판별 같은 거 할 때도 개념 공부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4번 보자마자 혹시 무리수 눈에 보이시나요? 일단 몇 번? 2번. 그죠? 그리고 몇 번? 5번. 정답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놈이 하나만 고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죠? 정답 2개라고 돼 있으니까요. 누가 5번 골라놓고 한참 딴짓하고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거길 바랄게요. 자. 다른 같은 것들에 라고 핑계. 핑계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깜깜없이 안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9페이지 넘어갔을 때는요. 참고 부분 보시면 돼요. 앞으로 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수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수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수라고 얘기하면은 실수 전체를 의미하긴 했는데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포함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리수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수라는 표현도 안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들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수 전체 조건이라 전체 집합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이그젬플 문제 다 넘어가고요. 옆에 있는 예제 5번 한번 확인할게요. 1번 맞는 말 틀린 말. 무리수가 아닌 수. 순환소수기 때문에 유리수죠. 그죠? 다음 2번 루트 7은 무리수이다. 당연하죠. 3번 루트 36분의 5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아요. 그죠? 루트 100은 유리수이다. 그쵸? 루트 100이 얼마니까? 10이니까. 5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수? 그딴 거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이렇게 없네요. 나눠놨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번에는 21페이지에서 내가 놓치고 안 한 부분들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그 6번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 뭐예요? 1번 예지죠. 1번. 그냥 그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 사이에는 실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게 수학적 정의고요. 수학적 약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유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모든 무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렇게 대응하는 점들을 모두 다 체크를 했을 때 수직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3번이 중요한 부분이죠. 수직선은 실수를 나타내는 직선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1번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도 보고 갈게요.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2번도 맞는 말이죠. 그죠? 3번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4번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과 1대1로 대응된다. 와 1대1 대응이 어떻게 하라니 내가. 이 옛날 교재 진짜 이 망할.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은 과거 내가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하 과정에서 배우게 되실 집합, 명제, 그러니까 함수라는 이 세 개의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원이었습니다. 지금 수하,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그 단원이 예전에는 중1 단원에서 다루던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단어가 1대1 대응이라는 단어였고요. 그걸 배운 상태에서 요걸 보면 1대1 대응이구나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의미 뜻 자체는 너무나 직관적이야. 1대1로 맞춰지는구나 라는 건 알겠지. 근데 이 1대1 대응이라는 그 단어 표현 자체는 수하에서 나와요. 이 옛날 교재, 업데이트 안 되는 구닥다리 교재. 겁내 싫어. 자,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워져 있다. 그딴 거 없다고요. 네, 실수 전체로 메꿔진다고 했지 유리수만으로 메꿀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와 수직선 문제는 대표적으로 참 그 정오 판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6-1번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서로 다른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나오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혹시 정말 단순한 계산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이 둘을 서로 더하면 얼마예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더한 값은 0이 되죠.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나온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4번이 틀렸다고요? 서로 다른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보면 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나왔는데 그럼 무리수 미안해. 미안해 채원아. 그렇게 놀릴 줄 몰랐어.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예. 한결같이 크거나 한결같이 작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왔다 갔다가 좀 커요. 어쨌든 간에 무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항상 유리수야?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유리수랑 더하면 뭐가 나와? 이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내용이야.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밖에 없었어. 다음 두 번째. 그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가 되게요? 이건 내가 아까 보여줬던 수직선에서 표현하는 방법에서 보여주지 않았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 이건 뭐야? 무리수라고 하지. 그죠? 그러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야?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곱하기도 먼저 지금 이걸 보여준다고 좀 알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그럼 뭐가 될까요? 유리수에 제한이 들어가야 돼요. 예. 유리수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 하에 무리수예요. 그리고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를 2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2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 뒤에 배우실 내용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때 루트 6이라고 배우세요.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이기도 하고 유리수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모른다라는 거는 항상 참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항상 참이 아니다라는 거는 정오 판별을 할 때 반드시 항상 모든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틀린 거로 봐야 된다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빠르게 풀기 위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한 95%는 이게 맞아요. 4번에 단어 딱 그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95%는 이게 맞아요. 시간 없을 때, 진짜 시간 뒤지게 없을 때. 나 뭐 답 찍을 시간밖에 없어. 한 3분 남았대. 읽을 시간이 없어. 막 손발 떨리기 시작했어. 아, 좋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뭐 해야 돼? 일단 항상 뭐든 옳은 막 이런 반드시 항상 꼭 막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하고 일단 하늘에 빌어야지. 찍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나오는 정오 판별로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2번, 예제 6-2번 그 2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A, B, C, D라는 점 자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할 때,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F2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죠. 이 6-2번 표현하는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아, 나 이 교재도 싫어 진짜. 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2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옛날에는 피타고라스 3학년 2학기 과정이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로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뭐로 설명해야 돼? 넓이로 설명했어야 돼요. 그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보여만 줄게요. 아, 요 넓이가 4라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넓이가 4인 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는 순간 뭐가 생겨? 또 다른 정사각형 생기죠. 근데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 넓이가 정확하게 반이 될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하는데 근데 이 넓이가 2가 되려면 결국엔 뭐의 제곱이어야 한다? 루트 2의 제곱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구나 로 증명했던 지금 6-2번 식으로 설명했던 게 공구계정이에요. 지금 1호 계정 끝물이에요. 니네 고등학교 너네 때까지는 1호 계정이고요. 너네가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크게 곤란한 일이 생겨요. 수학에서 없던 게 들어가요. 너네 때까지는 안 배우고 니네 밑에 있는 애들부터 배우는 생렬을 배워요. 영어로는 매트릭스. 맞나? 몰라. 자, 매트릭스 아니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너네 때까지는 안 배워요. 딱 너네 때까지요.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내후년까지는 안 배우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이걸 배워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가요. 너네들이 근데 재수를 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결국엔 너네들 2015 개정이 딱
2년 남은 이 시점에 너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직도 궁극의 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교재가 너무 싫어요. 극혐. 그래서 내가 대충 풀고 넘어갈게요. EFGH의 넓이는 ABCD 넓이의 2분의 1이다. 맞는 말이고요. EFGH의 넓이는 2다. 맞는 말이고요. FG의 길이는 루트 2다. 맞는 말이고요. I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2다. 맞는 말이고요. J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이게 틀린 말이죠. 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옳게 바꿔보세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이니까 그건 B라고 해요. 우리 지금 네가 찍은 그거는 B예요. B. 아니, 네가 찍은 그거는 B라고요. 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J에다가 화살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표현한다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유제에 있는 두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직선 위의 점을 좌표를 잘못 나타낸 것은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 D, E. 답은 3번. 1에서부터 출발했죠? 그죠? 1에서부터 출발한 걸 확인하셔야 돼요. 보여요? 그치? 1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당연히 틀리죠. 자, 6-3번. 그럼 저거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5라고 할 수 있죠. 6-3번은. 루트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PQ에 대응하는 수 각각 적으실 수 있겠죠.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방향으로 갔고 얼마만큼 갔는지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된다 했어요. 그지, 이정? P 뭐라 써야 돼? 어디서 출발했어?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잖아. 출발하는 점은 여기야. 얼마만큼 갔어? 어느 쪽으로 갔어, P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부호 뭐라고? 마이너스. 얼마만큼 갔다고? 그 한 변의 길이 뭐라고? 루트 5라고. 좀 쓰라고. 이게 뭐라고? P의 좌표라고. Q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24페이지에 있는 실수의 대조관계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네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딴소리를 많이 했나 보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제곱근을 어림한 값을 이용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새는 이 제곱근을 어림하는 값, 제곱근의 근사값을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나 때 시키던 거예요. 저 6차. 루트 2라는 값이 1.414. 루트 3이라는 값이 1.732. 루트 5라는 값이 2.235였나? 236이었나? 235였나? 몰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시켰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안 외워요. 이거 안 시킵니다. 대신에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루트 2라는 값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정수로 따졌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루트 3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루트 5라는 값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너네들이 필요한 대소관계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밑에 있는 이그젬플 7-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루트 3이 커요. 루트 3에다 1 더한 게 커요. 장난하냐? 너 화낼 뻔했네. 화냈네. 자, 2번 5 마이너스 루트 7이 커요.
아니면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7이 커요. 이거 결국엔 똑같잖아.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했으니까 얘네 신경 안 쓰고 비교하시면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3번. 3번은 0이 커요? 루트 3 마이너스 2가 커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양변에다 얼마를 더해도 2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그럼 2랑 루트 3이랑 누가 더 커요? 이렇게 가겠죠? 부동식의 성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4번도 마찬가지. 루트 10 플러스 1이랑 3이랑 비교할 건데 이거 말고 누구랑 비교해? 루트 10이랑 2랑 비교해. 누가 더 커요?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그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따로 바뀌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7-2번 같은 경우에는 3이랑 루트 10-1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4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하고 4라는 값은 루트 16이기 때문에 4보다 루트 10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커요. 그래서 3은 루트 10-1보다 커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대요. 다음 중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하면은 바로 고를 수 있나요? 1번이네요. 그런데요. 어? 그게 아니에요. 몇 번이냐고? 그게 아니에요. 정답이 두 개예요? 몇 번이야? 나 위에 있는 거 아, 뭔 소리야?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해서 그 유제는 한번 채워보시고요. 그 책 제일 뒤에 한번 보시면 거기 뒤에 보시면 한 좀만 더 좀만 더. 아, 제곱근표요? 아이, 더러워. 그거 볼 일 없어요. 그냥 장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는 찾아 쓰시오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나오고요. 그거 말고 적당히 뒤로 찌다 보면 지금 우리 혜란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답이 붙어 있거든요. 유제는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자,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